안녕하세요. 오마이TV 김지호의 1일 핫스팟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정말 민주당의 젊은 피 김규현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 예.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민준기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특검 수사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사실 3대 특검이 오늘로 다 끝나긴 했는데요. 네. 끝났습니다만은 뭐 기존의 특검 발표와 비슷하게 사실 기존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정리하듯이 발표를 한 부분이라서 뭐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 평가를 하면 네. 저는 처음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걱정을 발언도 하셨죠?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야 뭐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법조의 관점에서 또 수사를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하다. 예, 수사의 그 분량을 기준으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저거는 수사 대상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그 수사 대상들 간의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이치 주가 조작하고 양평 고속도로하고 그렇죠. 뭐 같은 김건희지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범죄인 거잖아요. 김건희가 범죄 관련해서는 광폭 행보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다르고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를 많이 저질러 놨다 보니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 사람 참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렇죠. 열심히 살았다. 뭐 맞아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개의 특검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해야 될 만한 사건들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하나의 김건희 특검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저거 제 시간에 저거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초반부터 저는 많이 했고 근데 역시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민준기 특검이 주식 투자 의혹 통일교 수사에서 예. 그러니까 뭐 민준기 특검 관련해서 뭐 주식 투자, 뭐 주가 조작한 뭐 그 상장 폐지할 그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 좀 빨리 주식을 팔았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통일교 수사에서 야권 유력 인사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의자 사망 그리고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한 명까지 이런 좀 문제점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부각된 바가 있어요.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민준기 특검 개인이 뭐 주식 투자를 하고 했던 의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사이고 뭐 그게 따로 뭐 범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개인 처신이나 처신이나 뭐 이런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오래된 일이니까 뭐 수사에 그게 뭐 지장을 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통일교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재수 장관이나 뭐 이런 야권 인사들이 이름이 나왔는데 계속 갖고 있다가 이걸 이첩했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은 이게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니까. 근데 야권 인사가 뭘 받았다 뭐 했다 하는 혐의는 김건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이걸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김건희 특검이 이걸 왜 수사하냐? 아니 근데 이제 수사권이 뭐 없지 않냐? 별건 수사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도 있다. 그래도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별건도 할 수는 있지만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건희와 관련성.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경찰로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뭐 조금 더 빨리 이첩을 했더라면은 뭐 이런 이제 시비거리도 좀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죠. 그리고 뭐 그 내부에서 집단 항명이나 검사들이 이런 거를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특검이 너무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별건들이 많다라는 부분과 좀 구조적으로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들어가 보면은 수사 팀별로 사실상의 별개 특검, 그러니까 별개 사무실처럼 돌아갔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서로 간의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사건들도 보니까 좀 너저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이나 해병 특검처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전진하는 그게 아니라 되게 병렬적으로 뭐 따로따로 노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팀들 간의 단합도 안 되고 심지어는 반목하는 예, 그런 예,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좀 느슨한 안 그래도 특검이 또 검사 출신도 아니어갖고 이게 카리스마 있게 검사들 휘어잡는 그런 것도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구조 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외부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검사들이 들이받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 한간에서는 김건희의 대검사들에 대한 로비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김건희 특검을 운영하기가 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또 의심들도 있어요. 그런 의혹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워낙에 많이 파견이 와 있었고 그 중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걸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숨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도이치 수사팀이나 이런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쪽에서는 아주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쪽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좌천이 됐던 사람들이 그래요? 온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통일교라든가 양평공항 뭐 이런 다른 쪽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좌천이 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건희 쪽에서 공을 들였을 수도 있겠다. 뭔가 노력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진상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통일교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 2차 종합 특검안 공개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면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민생 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뭐 2차 특검을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냥 경찰이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뭐 그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3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개 국민들이 많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고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특검 아니면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들은 뭐 대체로 적절하게 기존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선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기존 특검을 보면서 제가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검이 수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수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관할이 지금 국수본에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 기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다 기소를 하면 되는데 그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란 특검이나 해병 특검에서 이첩을 국수본으로 했더니 국수본에서 막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 이런 데로 사건을 막 내려요. 그러면 그쪽 지방의 법원에 막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건들이 다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다시 중앙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이랑 노상원 그리고 김건희의 어떤 내란 개입 여부 요게 지금 좀 미진하다고 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죠. 예를 들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김건희 개입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김건희를 봐줬던 이창수나 뭐 검사장이나 뭐 이런 검사들 수사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간에 어떤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건 좀 기소가 됐습니다만 뇌물은 사실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입을 닫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고 공천 개입 부분도 아직 수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명 로비나 뭐 이런 부분이 미진했었고요. 저는 뭐 이제 워낙 범죄가 광범위하고 지저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다 거론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점만 짚으면 결국은 국가 이적죄.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킨 그 행위는 정말 국가 반역 행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이걸 정말 끝까지 진상 규명해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들었던 매간 매직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도 특검 측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김건희가 윤석열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장막 뒤에서 불법 국정 개입에 한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서 인사 공천을 폭넓게 개입했으며 윤석열이 배우자 금품 수수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걸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 전쟁을 유발한 행위, 그리고 김건희의 이게 매간 매직이라는 게 이게 지금 2025년, 2026년 이 현대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대한민국을 진짜 조선시대로 퇴행시켜버린 부부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말하면서도 저도 기가 찼던 게 네. 역사책에서나 보던 매간 메간 매직이 현대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적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적죄는 이제 외환의 죄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형법 체계 외환의 죄가 유일하게 판례가 없었습니다. 내란죄는 전두환 때문에 하나 있었죠. 내란죄는 내부에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고 외환죄는 외부에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인데 외환죄까지 윤석열이 판례를 만들어줬으니 이제 형법 체계 모든 범죄에 대한 판례가 이제 쌓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적죄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쟁을 일으키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범에 준해서 다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쟁이 끝나면 전범 재판소를 설립하듯이 그렇죠. 내란죄, 외환죄는 일반 법원이 아니라 아예 특수한 어떤 재판소를 세워가지고 아니 이거는 그 해야 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씀이세요,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탄핵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금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 없이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내란 의원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또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30년, 40년 후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국정을 장악한 집권 세력이 여태까지 부패한 경우는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예. 그리고 정권을 찬탈하기에 군사 쿤데타를 일으킨 적도 있죠. 전두환, 노태우가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박정희 예.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아니 전쟁을 유발하고 군사 쿠데타를 하고 그 다음에 부패를 저질러서 매간 매직을 이 세 가지를 다 한 그런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 설립 이후에 처음 있는 유형을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윤 어게인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조선 시대를까지 포괄해갖고 통틀어도 최악의 거의 폭군, 암군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그냥 한번 그냥 겁주려고 해봤다. 개몽하려고 해봤다. 야당이 약 올려서 했다. 뭐 이러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장난합니까 지금? 저는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거에도 뭐 사형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을 보면서 와 정말 사형을 집행해야 될 범죄가 있다면 이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또 이러한 내란 속의 피의자를 배출한 정당에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우리 괴롭혀서 우리가 그런 거다.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니까 진짜 뭐 국민적인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우리가 좀 그렇지만 이제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가다 교통사고를 그렇게 내놓고서는 제가 안 끼워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꼴이에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 짜증나게 하니까는 내가 계엄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 보면 백주대낮에 뭐 폭력 사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소위 말하는 시정 잡범들의 변명이 보통 그래요.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렸어요? 아 제가 쫄랑쫄랑 알짱알짱 귀찮게 구니까 내가 때렸지. 예, 이런 식이라 딱 정신 수준이 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시켰다고요. 이런 비유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근길이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하고 어깨를 부딪히거나 발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죠. 근데 윤석열은 내 발을 밟았어? 그냥 칼로 찔러놓은 거죠. 네. 그리고 칼로 찔러놓고는 제가 내 발 밟아서 내가 칼로 찔렀어요. 이거 아닙니까? 아니,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야당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하고 견제 활동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계엄했습니다. 약 올라서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딱 좋은 비유라고 그 생각해요. 정도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데. 아니,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저러다 윤석열이 지금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지금 나오는 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젊은 피 유튜브계의 정말 황태자죠. 아니,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그러한 구독 신청이 부족하다는 우리 작가님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는 김에 저희 정의규현 TV도 같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규현입니까? 예, 정의규현. 구현이 아니고 규현. 예. 예. 이제 이름이 김규현이다 보니까 그냥 정의규현. 아니 근데 벌써 한 20만 넘지 않습니까? 예, 20만 넘습니다. 저는 김지호 TV는 2만 2천 명인데. 아유, 우리 성남 김지호 대변인님 우리 유튜브도 예.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김지호 부탁드립니다. TV입니다. 오마이 TV 정의규현 김지호 TV 이 세 채널 모두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규현이 아니 재밌네요. 정의규현 TV. 예, 이거. 아니 매주 방송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방송은 요즘에는 라이브는 잘 못하고 라이브 있고 잘 못하고 바쁘시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그냥 쇼츠 위주로 쇼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란 재판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대선 허위 사실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지금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부분 이제 기소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언제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예, 마감을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네. 예, 주로 한 것이 이제 그 윤우진 전 이제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냐에 대해서 안 소개해줬다라는 부분라고 뭐 말하는. 그런 것까지 거짓말하지?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그런 부분 등 대선 때 뭐 여러 가지 허위 사실 한 거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요. 여기서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그 우리 장모는 남한테 손해를 준 적이 없다. 우리 전원 아내, 형식으로 전했죠. 김건희 우리 아내는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두 개 부분은 또 빠졌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음.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선별을 하고 애매한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상대방한테 또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주거나 빌미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건 뺀것 관련해서 같아요. 손해만 봤다 그 범죄 혐의는 빠졌습니까? 예, 그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얘기인데. 예,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우리 장모는 남한테 뭐 폐를 끼친 적이 없다. 우리 아내는 주식 투자해서 손해만 봤어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의견 표명 내지는 누군가에 어떤 거기에 대한 평가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소했다가는 아마 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한 것만 가자. 뭐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 안 해줬다. 이건 확실한 사실 공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만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대표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손해만 봤다 발언은 빠졌군요. 예, 근데 그때 보면은 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뭐 계좌도 공개하면서 봐라 이게 우리가 뭐 이득 본 게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19억인가 20억 이득 본 맞습니다. 거였는데 사실은 이익 봤죠. 그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으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한번 유죄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죄가 나올 확률이 뭐 한 8, 90% 이상 되면은 한번 기소를 해볼 만한데 네. 그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예. 윤석열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에 첫 재판 1심 선고가 되는데 우리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님, 정의규현 예. 김규현 변호사님, 아이고. 이 1심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징역 10년이면은 이 재판에서 이 죄명으로 가능한 최대 구형은 11년 3개월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년이면 뭐 거의 최대 구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절반 정도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징역 5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런 것이고 그렇죠. 이런 내란 사건에서는 법원 또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 이런 거를 고려하고 현직 대통령이 또 공무집행 방해를 체포 방해를 하고 막 총까지 준비하라고 하고 한 사건이니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5년보다는 훨씬 높은 구형에 가까운 형이 10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가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 한남동에서 그 무력 시위를 하면서 공권력에 대항한 그것도 어떤 법조인은 저것도 내란이다. 저것 자체가 무력으로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세력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규정해야 된다. 그때는 또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상계엄을 이제 저지르면서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거과에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정도가 작고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내란죄는 적용 안 한 게 아닌가 저는 싶고 스케일이 좀 작아졌죠. 예, 내란죄보다는 내란 음모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만약에 거기서 진짜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면은 그건 진짜 내란죄로 또 다른 내란죄로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무력 충돌을 계속 지시했죠. 그렇죠. 총 쏘라 그랬잖아요. 압박을 했는데 그 경호관들이 훌륭해서 사실은 이제 뭐 경호관들은 다 정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로 만약에 거기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지금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냥 재판도 못 받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무력 충돌, 무력 진압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이 윤석열을 살린 거죠. 근데 참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 경호관들이 대부분 공직자들인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정말 지휘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들을 그렇게 사지에 몰고 무력 시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고 위에 모시는 상관 한 번 잘못 모셨다가 공직 생활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뿐인데 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우리가 아무리 공직자고 선출직으로 뽑힌 어떤 기관장이라고 해도 민주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합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 명령했다고 지시했다고 따르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사태에서 명령을 이제 직접 소극적으로라도 거부한 사람들이 군인들 빼고는 군인 몇 명 빼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을 그 12.3 내란 때 집행을 해서 김규현 변호사가 지적한 경찰서장이 오늘 경찰 인사에서 제주도로 발령났다. 그런 소식을 났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도 한번 드리려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었는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군인들은 뭐 소극적으로라도 저항을 했는데 경찰 중에서 그렇게 저항한 사람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네. 심지어 경찰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걸 이행을 하려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찰들이 내란 특검에서 상당히 기소가 되지 않고 국수본으로 그냥 이첩이 됐어요. 경찰이 경찰을 그럼 수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수본이 같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군인들에 비하면은 경찰의 가담 정도가 내란에 있어서 좀 낮을 수는 있겠죠. 임무 자체가 그렇지만은 경찰에 대해서는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수명하고 막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란 특검에서 이 사람들을 가담 정도나 비중을 낮게 본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뭐 기동단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12.3 개업 날 언쟁을 벌이면서 제가 그 지금 당신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우리를 안 통과시켜주는 행위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건 내란죄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내란에 동조하겠다라는 말을 대놓고 했던 그런 기동단장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마포경찰서장으로 있었는데 뭐죠? 김완기라는 사람입니다. 김완기. 네. 김완기. 네. 그 사람인데 뭐 어찌됐거나 이번에 내란 TF가 잘 활동을 했고 이번에 정기 경찰 인사에서 그 사람은 제주도로 발령이 나서 그래요. 멀리 떠나갔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신문을 검색하고 뉴스를 보니까 신임 제주 동부 경찰서장의 권영석 홍보 담당관의 김완기 총경이죠. 네, 총경입니다. 발령됐습니다. 근데 경찰서장이 제주도의 홍보 담당관으로 발령됐다. 저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좌천성 인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저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 거의 좌천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서울 시내에 경찰서장을 했으면 보통은 이제 경무관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급이다. 주요 그렇죠. 경찰서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승진을 위해서 서울청이나 아니면 경찰청 본청의 다음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제주도로 갔다는 거는 뭐 이제 끝났다는 얘기다. 검사로 따지면 서울 서부지검에 있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제주도 가서도 이제 뭐 부장 검사가 또 아니고 무슨 뭐 이제 무슨 홍보 담당관, 대변인 뭐 이런 인권 거 담당관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간 거죠. 예. 참. 아 근데 지적을 참 잘하셨다. 뭐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개인적으로 또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뜬금없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자체가 또 무고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들으셨겠죠. 분명히 제가 들었으니까요. 네. 그 무고죄로 제가 또 맞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시기도 좀 뜬금없는 것이 제가 12월 3일 날 이 말을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직후에 네. 이걸 공론화하면서 문제를 삼았고요. 근데 김한기라는 이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소를 제가 공론화를 했어요. 예. 제가 그때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 이름 소속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8기동 단장 총경 김한기다. 자기가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이름표를 본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너무 당당한 그런 태도가 이거였어요. 그 사람도 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계엄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지나면 나는 승진이야.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계엄에 실패해서도 그러면 마포 경찰서장으로 그럼 영전한 거네. 그렇죠. 영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어쩔 거야. 나 이제 승진할 거야. 나 김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시끄럽고 뭐 해가지고 이름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이틀 뒤인가 이걸 공론화했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명이 그 얼굴이 김완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왔고 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그 사람을 고발도 했고요. 네. 예, 그렇게 한 게 이제 작년 12월, 1월 이때쯤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11월 달 지난달에 갑자기 막 이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11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이러지? 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경찰 인사가 임박하니까 예, 뭔가 자기도 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뭔가 고발을 하면 물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인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거 한번 무마해 보겠다고는 한번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한달 사이에 했는데 피를 뭐, 받고 뭔가 예.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그러게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건 뭐 농담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제 의견이자 추측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가담자였고 그래서 기동 대장이었겠죠. 예. 8 기동 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부역했고 그에 대한 공으로 윤석열 정부의 뭐 총리인지 부총리인지 한덕수인지 최상목인지 그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부역자들에 의해서 윤석열 부역자들에 의해서 마포 경찰서장으로 영전을 됐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영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간이 배 밖으로 이제 나왔다. 나는 뭐 정치권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불사신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러한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를 뭐 유튜버인데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뭐 이것도 넘어가지 않겠어? 내 그랬던 주변에 내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경찰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데 패밀리인데 뭐 내가 저렇게 강하게 나와야 오히려 명분이 있어.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하면은 내가 경찰서장인데 내가 고소했어 전직 검사라도 그러면 겁먹지 않을까? 사과라도 하면 번복이라도 하면 금수첨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이 이제 강하게 고소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상대방이 또 물러나는 경우가 있죠. 약간 쫄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 어떤 변호사가 고소당했다고 그 쫄아갖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갑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내란 동조 발언을 명확하고 생생하게 그때 들어서 기억을 하고 그거에 있는데. 쫄을 사람이었으면 12.3 그 계엄의 밤날 국회에 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달려가지도 않았죠. 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받고 나서 좀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는 이거 무고죄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해? 그래서 제가 무고죄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내란죄 플러스 무고죄로 처벌될 거예요, 이분은.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물 좋고 풍광 좋은 제주도로 추운데 우리 또 따뜻한 김완기 총경을 홍보 담당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홍보를 잘하니까 홍보 담당. 하여튼 뭐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잖아요. 네. 뭐 그것도 뭐 제주는 제주니까 홍보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화제성, 홍보성을 두루두루 이렇게 봐서 일단 물 좋고 풍광 좋은 제주도로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네, 뭐 홍보에 어떤 자질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 재판부 도입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겠다. 아니 그럼 헌법 소원을 하면 뭔가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저는 봅니다. 없다. 예, 이게 이제 위헌 제청 얘기가 많이 있었고 헌법 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위헌 제청은 재판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헌법 소원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다가 위헌 제청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람. 아니면 뭐 아예 재판 외에서 국민의힘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헌법 소원을 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재판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하든 말든 뭐 재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소원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죠.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현재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네. 위헌의 소지 또 위헌 시비의 소지 자체를 거의 0%로 줄여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 날 가능성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이 이게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그러니까 재판 전담 재판부법은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전담 재판부의 정당성만 더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고등법원이 알아서 뭐 무작위로 하든지 뭐 사정에 맞게 예. 판사를 정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데 좀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자원을 좀 투입하고 빠른 시간에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게 그게 좀 신경을 써라. 그 정도의 그런 뉘앙스 법안이잖아요. 예, 예. 사법부가 알아서 좀 맞습니다. 신경 써서 해라. 여태까지 내란 재판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냐. 그런 국민적 어떤 눈총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을 입법부가 법으로 얘기로 하면은 사실 그 법은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 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내란 수계를 또 배출하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빨리 벌써 해산을 시켜야 되는 아니 거죠. 벌써 예. 세 명이나 배출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을 배출했는데 그 다음에 아니 그리고 보세요. 그것도 비리로 이명박, 박근혜 벌써 5명이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앞으로 또 그리고 또 지금 당수 장도혁도 이상하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부분하고 통일교 특검 이런 부분들이 신천지까지 포함시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또 내란 수계가 배출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네.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해산을 시키려면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당선 무효,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네. 국민의힘은 한 정당 보조금 받은 거 한 400억 정도를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럼 사실상 돈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들이 밝혀지면은 네.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겠죠. 아니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내란 수계를 뭐 한 명은 지금 아직 재판 중이지만 3명이나 배출하고 부정 부패 비리 사범을 2명이나 배출해 갖고 한 명은 탄핵되고 한 명은 사실은 감옥에 갔다가 이제 사면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간 매직을 했어요. 금거북이를 받았어요. 명품 목걸이를 받았어요. 뭐 그런 사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풍토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요새 또 윤석열이 뭐 잘못했냐. 윤석열이 왜 내란 수계냐. 계엄은 반대하지만
아니 계엄은 뭐 반대하지만 탄핵은 뭐 잘못된 거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사실은 당내도 굉장히 시끄럽고 뭐 그런데 정당이라면은 어떤 원칙과 기준 그리고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가관이 제대로 왜냐하면 이 윤석열을 저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뭐 그동안에 부패하기도 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명분은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이거잖아요. 돈을 받아 먹어도 그럼 국민들이 아유 그래 한번 속아주자. 근데 이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대전차 방어벽을 막 급하게 짓고 그냥 자꾸 그러니까 대항은 못하고 쓰레기만 보낸 거잖아요. 쓰레기만 네. 오지 말라고. 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역사의 폭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군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라를 발전시켜 보려고만 했던 폭군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라고 나고 다 망해 버려라 막 이런 폭군들이 있는데 윤석열은 후자였던 것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지만은 윤석열과 좀 결이 조금 달랐죠. 그래도 뭔가 발전을 시키려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으니. 그렇죠. 그리고 또 발전을 많이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북한과의 사이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저 영구 집권하려고 할 때 북한이랑 무슨 평화적으로 뭔가 그 공동선언을 만들어서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건 윤석열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그렇게 군 좋아하고 방위산업 좋아하더니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총도 한 번 안 쏴본 사람이 무슨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 도발을 했다고 생각하니 몰골이 속연하고 그러한 내란 속에 정말 국가 반역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누가 출마할까 저는 사실 좀 걱정됩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란 수계를 배출했는데 앞으로 4번째 배출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장동혁이 대선 후보 돼서 정말 대통령 되면 내란 수계 안 되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런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씨를 말렸지 않습니까? 뭐 삼족을 멸하고 그랬죠. 뭐 그런 거 이제 연좌제 때문에 그런 건 민주사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런 내란을 옹호하고 뭐 거기에 동조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이거는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후환을 막을 수 있죠. 김규현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김규현 변호사님을 차기 공수처장이나 공소청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어떻게 제의가 들어오시면은 월급 많이 주나요? 좀 알아보셔야 돼. 정당 경력이 있어도 네. 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다고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탈당하면 안 아유, 됩니다. 저는 뭐, 예. 예. 뭐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시 위대한 대구 내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시장이 무슨 약간 거기가 무슨 폐기물 처리장도 아니고 이상한 분들이 자꾸 모여드는 것 같아서 이진숙 예, 전 참 방통위원장도 지금 아쉽습니다. 대구를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 아니 진짜 이 정도면 대구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한다. 예. 근데 뭐 그런데도 대구로 다 몰려드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되면 대구 시민 아무리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좀 이젠 좀 다른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추경호, 주호영, 이진숙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정치권의 추경호, 주호영은 고인물이다. 그냥 국회에서 주호영 뭐 의원 지금 5선 6선 한 거 아닙니까?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예. 3선 4선 한 건데
국회에서 실컷 권력을 누리고 정말 아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인데 필리버스터 사회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실컷 고인물로 활동하다가 내 인생의 말년은 대구시장으로서 뭔가 좀 의전도 받고 해외 출장도 다니고 뭔가 편안하게 한번 공직을 마무리하겠다. 뭐 이러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대구시의 불행인 거죠. 대구시장 자리가 무슨 뭐 연금 같은 겁니까? 대구시는 뭐 발전할 현안이 없나요? 가가지고 그냥 거의 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지금 대구시 현안을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발전시키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미 좋은 거 다 볼 대로 다 본 그런 다선 정치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대구시장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뭐 총생산량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하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제 출근하는 모습도 봤는데 장관 후보자죠. 출근하는 모습도 봤는데 뭐 주호영도 그렇고 추경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떠나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조금이라도 좀 지각이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 내란 속에 피의자를 배출한 이 정당, 윤어게인을 배출하는 정당, 내란 수계를 면해가는 당 대표가 당무를 조정하고 있는 이 정당을 좀 떠나고 싶은 게 아니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서 정말 공당으로서 제대로 국가관을 확립한 정당으로 변모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떠나가고 있다. 사람이 떠나가고 있다. 근데 민주당은 우르르 몰려오고 그렇죠. 있다. 제가 보는 국민의힘은 네. 뭔가 이게 좋은 공동선, 어떤 국가의 안녕, 번영, 공공선, 복지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내가 한번 투신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유 나도 이제 그냥 국회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중이 떠중이처럼 몰려드는 이익 공동체 같은 집단이에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사태가 났을 때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서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아 나는 이게 당이 망해도 나는 당선될 수 있는 대구나 경북으로 나는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다. 아, 잠시 피신해 있겠다. 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도권이나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난파선이야 탈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정당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쿠팡이 임의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예. 쿠팡의 미국 주식 주가가 엄청 또 뛰었다고 합니다. 6% 가까이 뛰었다고 하고 뭐 오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1인당 5만 원 손실을 보상하겠다. 뭐 1조가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도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쿠팡의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 뭐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최악의 행보를 계속 보여왔다면 네. 쿠팡은 기업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악의 행보만 계속 골라서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지금 자체 조사 결과도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찰이랑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조금 전에는 무슨 보상안까지 자체적으로 그랬죠?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5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속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해서 소송을 하면은요. 네. 보통 1인당 한 10만 원 정도가 10만 원 줬습니까? 네,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1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쿠팡의 생각은 이거 같습니다. 너희들 소송해봤자 10만 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로펌의 성공 보수로 30% 정도 띄워줘야 돼. 그리고 인지대 뭐 이런저런 비용 재반 사항 고려하면 너희들 소송해도 받아갈 수 있는 거 한
많아봐야 6, 7만 원이야. 네. 그러느니 그냥 소송하지 말고 우리가 5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딱 이거예요. 지금 쿠팡의 전략이라는 게. 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오히려 화를 전 돋굴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하는 도중에 슈퍼챗이 야, 우리 김지호의 1일 핫스팟에 슈퍼챗이 왔습니다. 오. 김규현 변호사님과 김지호 대변인님을 민주시민으로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가 4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트가 3개네요. 하트가 3개고 지금까지 우리 민주사회의 천병 그리고 12.3 내란의 밤날 내란을 추종한 총경을 잡아낸 기동대장을 잡아내서 지금 제주도로 굉장히 좋은 풍광 좋고 무 좋은 제주도로 편히 쉬게 보내주신 김규현 변호사님과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또 성남 김지호 대변인, 경기도 성남. 경기도 성남의 김지호 대변인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방송도 같이 많이 하는 선배님인데 네. 오늘 또 오마이에서 이렇게 진행 맡아서 정말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마이 TV 구독자가 252만 명인데요. 곧 3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오마이 TV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